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2월 3주차의 청약 예정인 공모주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에 위너스랑 LK캠 환불금이 들어오고요. 2월 20에서 21일에는 대진첨단소재, 신플랫폼, 더즌, TXR 로보틱스, 한택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대진첨단소재는 2차 전지 공종용 소재업체, 더즈는 핀테크 업체, 신플랫폼은 기업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 TXR 로보틱스는 로봇 및 물류 자동화 업체, 한택은 화공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다음과 같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13,000원, 12,500원, 15,000원, 13,500원, 18,000원 되겠습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진첨단 소재는 2차 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으로 주력 제품으로는 대전방지 트레이, PET, E형 필름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24년 3분기 매출액이 670억이었는데 23년 온기 매출액이 646억이니까 아마도 사상 최대 실적이 24년에 달성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진은 기업이 금융거래 시에 이용기관하고 은행의 시스템을 중개해주는 서비스인 금융 VAN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테크핀 회사입니다. 카카오페이나 쿠팡 같은 국내 대표 플랫폼사, 그리고 경찰청 등 공공기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19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92.2%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3년에는 약 193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플랫폼은 AI하고 IoT 기술을 융합한 데이터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신플랫폼의 고객 파트너사로는 제조 분야에서는 DB하이텍이 있고요.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정부기관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TXR 로보틱스는 로봇 물류 자동화 기업인데요. 국내 이커머스 납품 기준으로 휠소토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면서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하고 종합 물류회사를 확보를 했고요. 유럽이나 미주 등 글로벌 수출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1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67.5%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택은 정유, 석유화학, LNG 비료 같은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인 화공기기를 제작 공급하는 화공기기 사업부, 그리고 산업용 초저온 가스 저장 탱크를 설계 제작하는 탱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중에서 화공기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비철 제품을 포함한 특수재질 분야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의 특수기기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을 봐야 되는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PR이 아니라 EV EBITDA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요. 할인율 적용 EV EBITDA가 21.36배입니다. 24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업체 상장은 없었고요. 이렇게 3개의 장비업체 상장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장비업체보다는 소재업체가 더 인기가 있는 편이죠. 일단 3개 업체들의 상장률 성적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MNS랑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1%, 플러스 42% 기록하긴 했지만 요때 4월, 5월만 하더라도 상장만 하면은 더블은 해주던 시기였는데 요 정도면 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진첨단 소재는 PER이 아니라 EV EBITDA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들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일단 특례 상장이 아닌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21.36배면은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 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더즈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은 25.47배입니다. 23년 6월 29일에 상장한 CQ생 같은 경우에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23.15배죠. 이 정도면 따라서 무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CQ생은 상장일 초과가 플러스 198%로 매우 높았죠. 따라서 제 평가는 일단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CQ생은 1년 반이나 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사실은 어렵긴 합니다.
신플랫폼은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4.16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유라클 E8가 있는데요. 유라클의 확정 공모가 기준 PR은 20.52배, E8는 22.42배로 24.16배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죠. 따라서 재평가는 일단 납부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기술특례 상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모가 고평가 가능성 감안해야겠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PR이 아니라 PSR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할인율 적용 PSR이 3.84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로봇 회사가 PNS 미케닉스랑 제닉스가 있는데요. 확정 공모가 기준 요거 잘못 썼습니다. PER이 26.71배, 25.79배, 상장일 초과는 플러스 36%, 플러스 48%였습니다. 일단 TXR 로보틱스는 PR이 아니라 PSR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한 로봇 업체들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로봇 업체로 PSR이 3.84배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재평가는 좋음에서 보통 사이로 하겠습니다. 다만 로봇 업체들의 상장일 초과가 그리 높지 못한 거는 아쉽긴 하네요. 한택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8.02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한캠의 공모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화공기기 업체로 PER 8.02배면은 보통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재평가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신플랫폼은 공모 규모가 138억으로 초소형 공모주고요. 나머지 4종목은 중형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공모 규모가 적당히 있는 종목들이 4종목이나 되네요. 구주매출 비율입니다. 구주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5종목 중에서는 한택만 33.3%의 구주매출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환매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5종목 중에서는 신플랫폼만 기술특례 상장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소외식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4년 8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317억, 총 유통하는 금액은 599억입니다. 먼저 대진첨단 소재는 219억, 609억, 더즈는 238억, 551억인데요. 기존 주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적은 편이지만 총 유통하는 물량이 거의 평균 수준이죠. 요 정도면은 약간 나쁨이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TXR 로보틱스는 기존 주주 물량은 없지만 총 유통하는 물량이 415억, 요거는 평균보다 좀 많이 적은 편이네요. 요 정도 400억대 초반 수준이면은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플랫폼은 204억, 342억, 한택은 기존 주주 물량 없고 357억, 300억대 물량을 보여주는 만큼 약간 좋음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TXR 로보틱스랑 한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물량이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위를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위는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아쉽게도 5종목 모두 환불위는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대진첨단 소재는 미래는 20주, 신영증권은 50주고요. 더즈는 20주, 신플랫폼은 10주, TXR 로보틱스는 NH유지는 10주, 신한은 20주, 한택은 20주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대진은 미래에셋은 13만원, 신영은 32만 5천원, 더즈는 12만 5천원, 신플랫폼은 7만 5천원, TXR 로보틱스는 NH랑 유지는 67,500원, 신한은 13만 5천원, 마지막으로 한택은 10만 8천원 되겠습니다.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진첨단 소재는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으로 청약 가능한데요. 일반 투자자 배용문이 미래에셋이 89%, 신영이 11%입니다. 더즈는 한국투자증권, 신플랫폼은 KB증권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여기 청약 한도 정리해 두었고요. 청약 수수료는 KB만 1,500원, 나머지는 2,000원. 신영증권은 청약 초일 4영업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3개는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TXR 로보틱스는 NH, 신한, 유진투자증권으로 청약이 가능한데 일반 투자자 배정분이 NH가 70%, 신한이랑 유진은 15%입니다. 그리고 한택은 대신증권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 다음과 같고요. 청약 수수료 전부 다 2,000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초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월 3주차에는 대진첨단소재, 신플랫폼, 더즌, TXR 로보틱스, 한택 이렇게 5개 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종목 청약일이 2월 20에서 21일로 동일한데요. 아마도 몇 종목은 청약 연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먼저 대진첨단소재는 2차전지 공정 소재업체로 업종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 2차전지가 예전만은 못하다고 해도 소재업체라면 괜찮은 편이죠. 공모가도 무난히 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공모 규모도 390억으로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공모주입니다. 총 유통하는 물량은 609억인데요. 1년 전이라면 이 정도면 전혀 문제가 안 될 물량이지만 지금이라면 부담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일단 기간 수식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더즈는 핀테크 기업으로 업종은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무난해 보이지만 총 유통하는 물량이 551억으로 적지 않습니다. 공모주가 다시 화랑기에 접어들어야지 551억이 부담이 없을 텐데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신플랫폼은 기업용 플랫폼 업체로 B2B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공모가는 다소 비싼 것 같긴 하지만 유통하는 물량이 342억으로 괜찮은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공모주로 판단이 되고요. 기간 수익 결과를 보고 균등 정도는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TRX 로보틱스는 로봇 및 물류 자동화 사업 업체로 업종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없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도 415억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공모가도 나름 합리적으로 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2월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택은 화공기기 전문기업으로 업종은 보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모가는 무난한 것 같고요. 한택의 장점 같은 경우엔 기존 주주 물량이 없고 총 유통하는 물량도 357억으로 작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구주 매출이 33%가량 있는 점은 아시지만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종합해서 볼 때 저는 TXR 로보틱스, 그 다음이 대진첨단소재, 신플랫폼, 한택, 그 다음이 더즌 이런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가장 관심이 가긴 하지만 솔직히 5종목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은요, 기간 수익에 실패한 종목들의 성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건 그만큼 기관들도 신중하게 청약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안 좋은 기간 수익 결과에 따라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을 하향하게 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청약하신 분들, 즉 기관이랑은 반대로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많이 본 1월이었죠. 따라서 1월에는 우리들도 가능하면은 기간 수익 결과가 잘 나온 종목들만 청약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익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익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